관형어 뒤에 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관형어 뒤에 오면 그죠? 의존 명사로 써요. 그래서 의존 명사로 쓰이면 띄어쓰게 되죠. 요거를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법대로 할게. 그죠? 이렇게 또 예를 두 번째 적용해보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말도 있다 했을 때 얘랑 얘를 구분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대로 뿐대로만큼이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끊어볼게요. 이렇게 나눠보세요. 나눠보시면 그죠? 한이 법이 뭐예요? 그죠? 체언이죠. 그죠?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 뒤에 왔다. 그러니까 대로는 뭔가요? 이때 대로는 조사네. 그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붙였어야 돼요. 띄면 안 돼요. 그지? 그럼 여기 볼게. 할은 뭐예요? 하다의 손말이죠. 그 뭐야? 용언 뒤네. 그지? 그러니까 그때의 만큼은 뭔가예요? 의존 명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래서 얘만 떼어야 돼. 얘만 떼고 얘는 어떻게? 붙여야 돼.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대로가 조사니까 만약에 이때 띄어쓰기 항을 해라 그러면 의존 명사는 붙여 쓴다 라는 거 그지? 42항일 거예요. 그죠? 42항이 되고 그 다음 얘는 의존 명사로서 뜬 거니까 그러면 43항 미안해요. 41항이네요 이게. 그죠? 여기가 41항 조사니까 그래서 여기가 41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 거다? 42항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금촌도 한금 맞춤법은 꽤 어렵게 나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자, 여기 옆에 아마 필기가 됐을 거고 이 표 밑에다가 좀 써볼게요. 47항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47항을 보면 지금 용언이 두 개 올 때, 용언이 연이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결합이 있냐면 첫 번째 본하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결합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용언, 여기가 용언, 용언 두 개 이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본용언은 뭐냐? 의미의 중심이에요. 의미 중심. 그죠? 보조용어는 특별한 뜻은 없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이 앞에 의미를 조금 더 보충해주는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행동을 조금 이어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용어는 없어도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를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있다를 없다고 있다를 지우고 문장을 만들어도 돼요. 나는 공부를 한다. 말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본용어이에요. 의미의 중심이지. 그죠? 그 다음에 나는 하고를 이번에 지우세요. 나는 공부를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장을 두 개로 쪼갤 수 없어요. 보조용어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띄어쓰기의 원칙 그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하냐? 본 보조의 유형일 때, 본 보조일 때는 첫 번째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붙여 쓰는 걸 허용해요. 결국 둘 다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예시를 보시면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문장을 보면 나는 띄고 공부를 띄고 하고 띄고 있다. 이렇게 하면 원칙. 그죠? 여기 앞에가 원칙이에요.
본 보조를 띄는 거. 근데 보시면 똑같이 밑으로 할게요.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를 붙일 때가 있단 말이야. 붙이면 어떻게 한다고? 허용해요. 그지? 둘 다 된다고. 그죠? 근데 이렇게 딱 끝나면 좋잖아.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면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본 보조임에도 무조건 띄었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첫 번째, 본용원 뒤에 조사가 결합한 경우 그래요. 예를 들면 불이 꺼져만 간다. 이러면 불이 꺼졌어요? 말이 되죠? 불이 간다. 말이 안 돼요. 본 보조인지 확인을 일단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꺼져라는 본용원에, 그죠? 본용원에 만이라는, 여기 만이 중에 만이라는 조사가 결합했어요. 됐나요? 이해가? 그죠? 그때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가 그렇다는 거죠. 본에 조사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요때는 어떻게 한다? 본과 보조를 어떻게 한다? 무조건 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만 돼요. 요렇게. 알겠지? 요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 밑으로 조금, 자, 위로 올려서,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그래서 또 이어서 좀 써볼게요. 자, 두 번째는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그 밑으로 여러분들은 이어서 아마 쓰면 될 거예요. 네. 선생님은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좀 밑에서 써볼게요. 위에서 좀 올리면 되겠구나가 아니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다 쓰시면 되죠. 이어서.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 다시 정리를 하면 본 보조임에도 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용원 뒤에 조사가 결합된 경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용원이 합성동사인 경우 무조건 띄어요. 예를 들면 강물이 떠내려가 버렸다. 그지? 강물에 따는 뭐 강물에 쓸게요. 미안해요.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죠? 동생이 뭐 고양이가 이러면 그지? 그러면 강물에 떠내려갔다는 거죠. 그지? 자, 여기가 본용원이거든요. 근데 합성동사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합성어라는 거예요. 합성어. 이게 결국.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결국 합성어라는 거야. 그럼 합성어는 뭐냐면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거든요.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떠내려가가 어떻게 되면 동사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뜨다의 뜨. 얘가 어간이죠. 어간이 어근이 되거든. 거기에 내려가다 라는 말. 그지? 이것도 내려가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어간이죠. 내려가다 내려가고 안 변하는 데가 어간이죠. 어근이야.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기 때문에 얘가 합성어란 말이죠. 그죠? 합성어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한다? 본 보조를 무조건 어떻게 해? 띄었어야 된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자, 본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나왔죠?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에 합성동사인 경우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 보조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둘 다 되지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합성동사 할 때는 무조건 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띄어쓰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할지 그거를 조금 눈여겨보겠습니다. 표를 하면서 일단 띄어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